꼬마 너구리 삼총사 이반디 연작 동화집 홍선주 그림 창비 출판사. 오늘은 1장을 읽겠습니다. 1장의 제목은 꼬마 너구리 삼총사. 제목이 똑같잖아. 똑같네. 자, 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이제 어느 마을에 놀기 좋아하는 꼬마 너구리들이 살았어요. 천하무적 너구리 삼총사 1호, 2호, 3호. 물론 진짜 이름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짱이, 퉁이, 뚱이는 모이기만 하면 서로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렇게 부르기만 해도 노는 게 10배는 더 신나거든요. 그날 아침도 1호 짱이는 발딱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곰 흰코 아저씨는 벌써 나와 의자 위의 이슬을 정성껏 닦고 있었지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뭐냐 그래. 이렇게 멋진 아침은 처음이구나. 아저씨는 매일 아침 그렇게 말해요. 맑은 날이건 맨날 점점 날씨가 좋아지고. 그러게 말이야. 맑은 날이건 부슬부슬 비가 오는 날이건요. 가만히 있자. 그런데 넌 어디 사는 애더라? 또 어떤 때는 바로 코앞에 사는 짱이에게 이렇게 물어요. 그건 다 아저씨의 기억력이 지독하게 나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저씨가 원래부터 그랬다고 생각한다면 흰코 아저씨에게 아주 예의 없는 일이에요. 제 아무리 힘 넘치던 젊은 곰이라도 털들이 하얗게 새어 빠지고 돌아서면 뭐든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일을 막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래서 마을 동물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세월 앞에 장사 흡사요. 흰코 씨가 아주 정신을 놓았다는군요. 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젊을 때처럼 정신이 깨끗하지 않고 뭘 잘 생각을 못하고 기억을 못한다는 거야. 하지만 짱이는 흰코 아저씨를 믿어요. 아저씨는 결코 늦는 법이 없거든요. 매일 아침 8시면 집 앞 의자에 앉아요. 시계만큼 정확하죠. 그리고 노는 애들이나 변하는 구름 모양을 보며 하루를 보내요. 게다가 중요한 걸 빼먹지도 않아요. 이제 인사를 마쳤으니 엄마가 아침밥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재미난 얘기를 들려줄 거예요. 얘야, 내가 비밀 하나 말해주랴. 그런데 그날 아저씨는 지금껏 짱이가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짱이의 밝은 갈색 털들이 쭈뼛 섰지요. 정말 대단한 얘기였거든요. 짱이는 아저씨가 많고 많은 아이들 중에 자기에게 그 비밀을 알려준 게 무척 자랑스러웠어요. 아침밥을 먹자마자 짱이는 2호, 3호 집으로 달려갔어요. 삼총사 집합이다. 모락모락 마을로 출발. 모락모락 마을은 뭔가 특별한. 모락모락?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이 먹고 싶다. 누구겠어요? 3호 뚱이지요. 찐빵이 문제가 아니야. 거기엔 흰코 아저씨 주먹만 한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이게 막 빛이 나는 게 완전히 꿀사과래. 짱이 말에 뚱이가 입맛을 다졌어요. 그것뿐인가? 처음 보는 새들. 맞아. 신기한 붉은 새도 있다지. 그럼 뭐해? 어딘지도 모르면서? 이호 퉁이가 입을 삐죽거렸어요. 짱이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대답했어요. 아마 저 남쪽 산 하나만 넘으면 있을걸? 그렇게 말하고 나니 짱이는 정말 거기 모락모락 마을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얼른 가. 누가 사과 다 먹기 전에. 붉은 새랬다. 참말 아니면 알지? 뚱이도 마음을 정했어요. 그렇게 해서 꼬마 너구리 삼총사가 길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삼총사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노래에 맞춰 팔을 휘저으며 신이 나서 걸었어요. 떡갈나무, 굴참나무, 우거진 숲 근처에 왔을 때예요. 삼총사는 개암을 따고 있는 청설모 꼼꼼씨를 만났어요. 꼼꼼씨는 꼼꼼하게 겨울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꼼꼼하게 자루 50개를 준비하고 꼼꼼하게 자루마다 번호를 적었어요. 그런 다음 하나씩 자루를 채우고 숲속 여기저기에 묻었죠. 물론 지도에 꼼꼼하게 표시하는 일도 잊지 않았어요. 12번째 자루를 채우던 꼼꼼씨가 삼총사에게 아른채를 했습니다. 이 녀석들 또 어디 가냐? 모랑모랑에 가요. 삼총사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에? 거긴 또 어디냐? 꼼꼼씨는 쉬지 않고 열매를 자루에 넣으며 물었어요. 거기 가면 빛나는 사과랑 별별 새들이 다 있대요. 그 말에 꼼꼼씨가 싱글싱글 웃었어요. 아유, 벨소리 다 듣겠네. 그런 데 있으면 나도 좀 가자. 정말요? 그럼 아저씨도 같이 가요. 짱이가 말했어요. 그러자 꼼꼼씨가 얼굴에서 웃음을 거두며 말하는 거예요. 아유, 겁도 없지. 설령 이때도 그래. 그런 특별한 곳은 아주 먼 데 있는 법이야. 한데 니들 좀 봐. 준비도 없이 맨몸으로 가긴 어딜 간다고 그래? 꼼꼼씨는 바지에 손을 쓱쓱 닦고는 수첩과 연필을 꺼냈어요. 자, 필요한 걸 적어줄 테니 제대로 준비하고 다시 오려무나. 우선 자루가 있어야겠지. 모든 준비는 자루에서 시작한다. 하고는 1. 자루라고 적었어요. 가다 보면 자갈밭이 나올 수 있으니 튼튼한 신발이 하나씩 있어야 하고, 갑자기 비가 올 수 있으니 우산, 장화, 여벌옷 서너 벌. 물통은 챙겼냐? 긴 여행이 된다면 먹을 것도 넉넉히 준비해야 하고, 다칠 수도 있으니 구급약도 필요하고, 햇볕이 뜨거우면 어쩌나 책 넓은 모자도 있어야 하고, 그렇지, 밧줄과 담요도 하나씩. 꼼꼼씨는 한 면이 다 채워지자 휙 하고 넘겨 뒤에다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 짐이 너무 많구먼. 그러니 그걸 실을 수레가 하나, 수레를 끌어줄 말 하나를 내려와야 하고, 말 식사로 줄 말은 풀 3자루. 아이고야, 내가 만약에 사태를 놓칠 뻔했네. 혹시 호수나 강이 나오면 어쩌려고. 그럼 배가 한 척, 그 배를 실을 큼지막한 수레가 하나 더, 그 수레를 끌려면 말이 하나 더, 그럼 또 마른 풀 3자루 더. 아, 맞다. 그렇지. 수레가 더 생겼으니 배가 한 척 더. 그럼 또 배를 다했으래? 또 그럼 또 그럼. 꼼꼼씨는 얼굴까지 벌게져서 필요한 것들을 적어 나갔어요. 그러느라고 삼총사가 코를 후비고 하품하는 걸 못 봤답니다. 꼼꼼씨가 수첩 석 장을 다 채우고 고개를 들었을 때 너구리 삼총사는 보이지 않았어요. 꼼꼼씨는 어딘가를 향해 크게 소리쳤어요. 이놈들, 어른들 말 안 듣고 잘 되는 너구리 못 봤다. 꼬마 너구리는 벌써 먼 데까지 왔어요. 삼총사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노래에 맞춰 팔을 휘저으며 걸었어요. 어느덧 해가 머리 꼭대기에 와 있었어요. 바늘 같은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고 흙길 위로 뜨거운 열기가 훅훅 올라왔어요. 더워. 그냥 집에 가자. 하고 퉁이가 막 말하려고 할 때였어요. 짱이가 퉁이 어깨를 툭 치며 말하는 거예요. 와, 이 땀 좀 봐. 비야, 비. 그래도 갈 수 있지? 우리가 누구야? 삼총사냐? 천하무적, 너구리, 삼총사. 그 말을 들으니 퉁이는 조금 더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삼총사는 거친 자갈밭을 지나다가 바위 그늘에 앉아있는 거북이 줄줄씨를 만났어요. 줄줄씨는 두 눈에 힘을 주고 중얼중얼 책을 읽고 있었어요. 언제나 너무 힘을 주어서일까요? 줄줄씨 이마에는 굵은 주름 3개가 무늬처럼 깊게 파여 있었답니다. 시간에 대한 황새 박사의 제5법칙에 따르면 줄줄씨는 이제 막 알게 된 새로운 사실 하나를 외우더니 책장을 북 뜯어내 질겅질겅 씹었어요. 책이야말로 피와 살이 된다고 생각하는 줄줄씨니까요. 그렇다고 진짜 책을 먹어? 아저씨 안녕하세요. 삼총사가 큰 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가는 귀가 먹은 줄줄씨는 여전히 중얼중얼 질겅질겅하고만 있었죠. 짱이가 다가가 줄줄씨의 등껍데기를 톡톡 두들릴 때까지 말이에요. 줄줄씨는 그제야 보던 책에 마른 나뭇가지를 끼우며 말했어요. 아니, 자네들 이 먼 데까지 웬일들인가? 우린 모락모락 마을에 가요. 뭐? 어디라고?
그러더니 줄줄 씨는 낡아서 겉장이 나달거리는 두꺼운 책 하나를 꺼냈어요. 여기 있군. 북위 40도, 평균 기온 38도, 연 강수량은 120ml, 짜랑마을과 쿤타 산맥 사이에 위치한 건조한 지역으로. 놀랍군. 정말 여기를 간단 말인가? 예, 거기 엄청 맛있는 사과가 있대요. 혹시 사과 좋아하세요? 뚱이가 말했어요. 그 말에 갑자기 줄줄 씨가 인상을 썼어요. 이마에 주름살 12개가 한꺼번에 생겼죠. 12개. 누가 그런 거짓말을.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지질학적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곳이 사막. 잘 들었나? 바로 사막이라는 거네. 또 그 유명한 다나와 백과사전에 따르면 사과란 장미목, 장미과, 낙엽교목의 열매로 지름이 평균 5에서 10cm 크기고 온대 지역에서 자란다는 거지. 알겠나? 온대 지역.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기 사과란 있을 수도 없어. 하지만 거기 가본 흰코 아저씨가 어허, 쓸데없는 소리. 그런데 가는 거는 시간 낭비야. 이렇게 더운 날엔 그늘에 앉아 책을 보는 게 훨씬 낫지. 요새 책들이 얼마나 좋은데 이 고생들인가. 생생한 사진까지 실려 있다네. 이거 좀 보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줄줄 씨가 보여준 사진은 온통 모래뿐인 허허벌판이었어요. 하지만 너구리 삼총사는 아직 글자를 몰라 사진 아래에 모랑모랑이 아니라 무랑무랑이라고 쓰여 있는 걸 알아채지 못했답니다. 아저씨가 잘못 봤네. 정말 그런 거 아니야? 나 그냥 집에 갈래 하고 뚱이가 딱 말하려고 할 때였어요. 짱이가 줄줄 씨를 똑바로 보며 물었어요. 근데요 아저씨 산 너머에는 가보셨어요? 뭐 가보나 마나지. 여기서 500m를 가면 관목숲이 나오고 관목숲을 지나면 억새밭이 나온다네. 거기를 지나면 뱀골을 지나면 해발 800m의 산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산벚나무 숲이 나오고. 우와, 그럼 거기 벚나무 열매도 먹어보셨어요? 뚱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뭐 먹어보나 마나지. 그 벚나무 열매는 당도가 높고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하고 안토시안, 시트르산, 타르타르산. 줄줄 씨는 또 줄줄줄 외우고 있는 것들을 늘어놓았어요. 사실 줄줄 씨는 한 번도 진짜 벚나무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생각이 안 날 때 늘 그러는 것처럼 눈을 감고 외운 것을 떠올리려 했었죠. 그러느라 너구리 삼총사가 꼬리를 뱅뱅 돌리며 장난치는 걸 못 봤답니다. 줄줄 씨가 눈을 떴을 때 너구리 삼총사는 보이지 않았어요. 어리석은 너구리들. 책 속에 모든 게 다 있다니까. 줄줄 씨는 기분이 상했는지 두껍고 먼지 낀 등껍데기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한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답니다. 꼬마 삼총사들은 벌써 억새밭도 지나왔어요. 큰 갈대 비슷한 풀이 억새라고 있거든. 그 억새들이 자라 있는 밭. 삼총사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지만 노래에 맞춰 팔을 휘저으며 걸었어요. 그러다가 길가에 앉아있는 뱀 흥씨를 만났어요. 흥씨는 또아리를 들고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커다란 물음표 같았어요. 좀 조용히 할 수 없어?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우린 모랑모랑에 가요. 그랬더니 흥씨가 고개를 삐딱하게 하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 그런데 꼭 그렇게 시끄럽게 때로 다녀야 해? 우리는 삼총사인데요. 짱이가 대답했어요. 이래서 안 돼. 요새 애들은 뭐든 혼자 할 줄을 몰라. 독립심이라고는 약에 쓰려도 없다니까. 독립심이 뭐야? 독립심 혼자서 해내는 힘. 흥씨는 더 꼿꼿하게 몸을 세우고 혀를 날름댔어요. 거긴 너 지금 배고프지? 뚱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먹은 거라곤 오는 길에 딴 산딸기가 전부였거든요. 몇 개 안 열렸지만 셋이서 사이좋게 나눠 먹었죠. 거봐. 설마 그 덩치에 애들이랑 똑같이 먹고 다닌 거니?
그 말을 들으니 뚱이는 왠지 서운한 기분이 들어요. 맞아. 누구 하나 나보고 더 먹으란 말도 안 하고. 거기 너 입 내밀고 있는 애. 넌 발뒤꿈치가 다 까졌구나. 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퉁이가 왜 뭉퉁이니까? 아 퉁퉁 계속 쪄서 발뒤꿈치가 가져. 그런가? 글쎄. 거봐. 엉덩이 붙일 새 없이 우르르 몰려다니니 그 모양이지. 그러고 보니 퉁이도 좀 섭섭해요. 그래, 내가 좀 쉬자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저런 애들이 문제야. 지가 무슨 대장인 줄 안다니까. 사실은 겁나니까 죄다 끌고 다니면서 말이야. 흥씨가 짱이를 보며 말했어요. 맞아. 그래 다 너 때문이야. 뚱이가 막 그렇게 말하려고 할 때였어요. 짱이가 흥씨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그럼 아저씨는 멋진 개울을 발견하면 누구랑 놀아요? 혼자 놀지. 거 봐요. 물 튀겨주는 친구도 없이 참 재미도 있겠네. 짱이가 또 물었어요. 그럼 아저씨는 나무 위에서 새알을 발견하면 누구랑 꺼내요? 그 정도야 혼자 하지? 흥씨는 튼튼한 앞턱을 빼내 보여줬어요. 거 봐요. 그래봤자 한 개? 우린 셋이서 6개도 거뜬한데. 그러자 흥씨 얼굴이 점점 빨개지는 거예요. 그깟 6개. 내가 손발을 빨리빨리 놀리면 혼자서도 문제 없어. 그 말에 삼총사는 그만 푸 하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뱀한테 손발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손발을 빨리빨리 놀리겠어. 흥씨는 이게 안 되니까. 아 못한다. 흥씨는 꼬마 너구리들이 자기를 비웃는 것 같아 몹시 화가 났어요. 어디 계속 그렇게 해봐. 나중엔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을 테니. 흥씨는 쉿쉿 소리를 내며 풀숲으로 사라졌어요. 너구리 삼총사는 웃으며 나란히 어깨동무를 했답니다. 산 벚나무 숲을 지나니 작은 언덕이 나왔어요. 햇살은 어느덧 부드럽게 엷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쪽 산은 아직도 까마득하게 멀기만 해요. 분명 집에서 봤을 땐 코앞 같았는데 말이에요. 암만 해도 못 가겠다. 이제 집에 가자 하고 짱이가 막 말하려고 할 때였어요. 이제 짱이가 포기하려고 했네. 어디선가 노란 꼬마새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찌르르르 안녕.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꼬마새는 알던 친구처럼 스스럼이 없어요. 너구리 꼬마 상촌사는 길 떠난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꼬마새가 새까만 눈동자를 깜빡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찌르. 여기가 모락모락 마을이잖아. 세상에 그럴 리가요. 삼총사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빛나는 사과도 붉은 새도 없었거든요. 뭐 여기가? 그래 찌릿. 저기 북쪽산부터 저기 남쪽산까지 큰 길이 나기 전엔 다 모락모락 마을이었대. 그땐 철마다 온갖 새들이 날아오곤 했다지. 삼총사는 멀리 가물거리는 자기네 동네를 내려다봤습니다. 옛날에 그랬나 봐. 응? 옛날에. 올빼미 할아버지 말이니까 올빼미 할아버지 말이니까 참말일 거야. 할아버지는 숲에서 가장 나이가 많거든. 찌르르. 꼬마새는 먹을 곳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는 포르르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삼총사는 산 사과나무들을 찾았답니다. 짱이, 뚱이는 달려가 사과를 땄어요. 허겁지겁 한 입씩 베어 물었죠. 그런데 글쎄 이게 얼마나 맛있어. 신지 입안 가득 침이 고이고 눈물이 찔끔 날 정도지 뭐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실망할 삼총사가 아니에요. 이거 진짜 맛있지. 캬, 역시 최고야 최고. 그럼 이게 그냥 사과인가? 삼총사는 보물이라도 발견한 양 꼬리를 흔들고 목소리를 크게 하고 고개까지 끄덕끄덕 했답니다. 마침 하늘엔 노을이 번지고 있었어요. 별나게 새빨간 노을이었죠. 마치 땅끝에서부터 다홍색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았어요. 아니면 누가 하늘로 불을 놓은 것도 같았고요. 그래서일까요? 나뭇가지마다 산 사과들이 노을빛에 곱게 빛났어요. 붉디 붉은 하늘로 새떼가 날아오르고 있었고요. 아,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지던지요. 너구리 삼총사는 가슴 가득 차오르는 숨을 훅 토해냈어요. 그리고 말없이 그 모습을 보고 또 보았답니다. 흰코 아저씨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집 앞에- 다 옛날에 그랬나 봐.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흰코 아저씨는 막 의자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냐 그래. 오늘같이 멋진 노을은 처음이구나. 삼총사도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니들은 누구냐? 이렇게 늠름한 애들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꼬마 너구리 삼총사도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답니다. 끝입니다.